네.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9월에 문화가 있는 날 집콘 시작했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길고 길었던 하지만 또 짧을 수밖에 없는 연휴의 끝자락인데요. 사실 오늘은 연휴의 끝자락이기도 하지만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수요일, 마지막 주 수요일과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간판입니다. 저희 집코는 이렇게 집이나 일상적인 공간에서 진정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분 심상치 않아요. 무려 뇌를 위로하는 방법을 저희에게 전수해 주겠다고 오신 분인데요. 그럼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의 집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선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휴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와주신 우리 관객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수포자에다가 뼛속까지 문과생이라서 오늘 과학 책방에서 과학자분과 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위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확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 같은데 사실 과학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 일상 속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든 곳이 지금 있는 여기 과학 책방 갈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뇌라고 그러면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사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뚜껑을 열어봤더니 뇌가 없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뇌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위안이 되는 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어떤 사람들 뇌는 있더라. 네. 그러니까 배울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게 첫 번째 좋은 소식이고요. 저도 사실 주제를 위로, 힐링 이렇게 잡아서 너무 거창하게 잡지 않았나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가능한 한 쉽고 편안하게 한번 얘기 풀어보도록 노력할게요. 네, 위로 힐링이 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또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뇌와 몸이 많이 우울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 함께해 주신 분들과 네이버 TV를 통해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시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를 위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제 또 가을이고 찬바람이 부니까 외롭다라는 감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너무 외롭다, 이제 좀 쓸쓸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 외롭다라는 감정도 분명히 뇌가 느끼는 걸 텐데 이 뇌 속에서 외로움 무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로움을 무찌르는 법, 저는 약간 다르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혼자 태어나서 결국 죽는 것도 혼자밖에 할 수 없는 돌직구를 팩트의 돌직구를 던지자면 우리는 모두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제가 볼 때 이걸 무찌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찌르는 거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찌른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외로움을 누군가 똑같이 외로운 다른 사람과 나를 열어줘서 공감하고 서로가 그 외로움을 나누는 것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로움은 무찔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품고 좀 더 편안하게 외로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데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또 동반자, 또 동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람과 함께 외로움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뇌가 어떤 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활동을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위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뇌가 정말 혼자 살기 위해서 혼자 세상을 살려고 태어난 뇌가 아니라 사실 진화한 것 자체부터가 우리의 지능이 발달한 이유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위로받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도 다른 사람인데 또 뇌를 가장 위로할 수 있는 존재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뇌 힐링 방법은 나를 정말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수다를 떨고 그 사람과 정말 퀄리티 타임,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뇌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때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정말 들어줄 때 우리의 뇌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것을 느낄 때 우리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위로 방법은 정말 다른 사람과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오픈해서 인터랙션 하는 것.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 같아요. 정말 사람과 사람이. 그럼 지금 저희가 딱 집콘에서 저희 얘기 들어주시고 또 저희는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지금 딱 우리가 뇌를 위로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좀 더 편안한 사람도 있고 소중한 사람도 있고 나에게 정말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마 명절 끝나고 나면 대부분 행복하게 이렇게 다시 잘 쉬었다 이것도 좋겠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드디어 다시 일을 나간다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다시 사실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뭐지 나 명절 잘못 보낸 것 같아.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소중한 어떤 사람과 인터랙션 하느냐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유심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뇌의 뇌파와 말을 하는 사람의 뇌파가 싱크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6초, 7초 차이를 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우리 되게 힘들었잖아. 근데 우리 별 보러 갔던 거 기억나? 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내 머릿속에 별 보러 갔던 게 기억나는 데까지가 한 6, 7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 똑같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사실 우리의 뇌파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싱크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정말 들어주면서 서로의 뇌파가 싱크가 되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은 것들도 예측이 되면서 이해가 되기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일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을지 나의 머릿속에도 떠오르면서 서로가 이제 같이 싱크가 되는데 그것 자체의 효과가 정말 놀라운 힐링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사람마다 다 뇌파가 다르고 그 뇌파라는 것이 굉장히 좀 섬세하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 들어주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사실 슈퍼 파워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슈퍼 파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뇌가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는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예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트와 융 정신분석학 이렇게 심리치료 보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별게 없이 그냥 내 얘기 막 하는 거고 들어주는 거잖아요. 심리치료를 받아도 사실은 그 시작은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하고 들어주는 거라서 사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메인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해해 주는 거. 저는 알쓸신잡 방송하면서 아마 방송에는 풀로 안 나갔던 것 같은데 정말 멋진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목포 갔을 때 그곳에 청년들 공간이 있었거든요. 문화 공간이. 근데 뭘 하는 모임이고 뭘 하니 물어봤더니 별건 없고요. 저희들도 유튜브나 방송 찾아보면 되게 멋진 토크가 많잖아요. 테드 토크라든지 세바시.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초대할 수 있을 만한 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힘든 청소년들끼리 같이 모여서 내가 강연자가 된 것처럼 그냥 서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임이 엄청 호응을 얻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내 얘기를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 잘 안 받아줘요. 이미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잔소리 듣기 식상이죠. 또 지금 징징댄다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잘 안 들어주는데 또 그렇다고 아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참 어려운데 이렇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가 엄청난 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러한 모임들이나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힐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정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안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건 없니? 하고 싶은 얘기 없니?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딱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작점을 끊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었구나라고 서로의 모르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힐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뇌가 위로받는 법 1번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힐링이 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임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뇌를 위로하는 사람과 함께 뇌를 위로하는 팁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공부하면 사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추석 같은 때는 좋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근데 보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친척분들도.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사실 또 외로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명절 때보다도 독일에서 이제 그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전부 다 가족 만나러 가면 혼자 남잖아요. 그때 굉장히 좀 외로운데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유학생들끼리 또는 학생들끼리 쿠킹 모임을 하면서 같이 요리해주면서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쿠킹 모임 5개를 하잖아요. 그럼 월화수목금인데 월요일 얻어먹고 화요일 얻어먹고 수요일 얻어먹고 쭉 얻어먹다가 한 몇 달마다 한 번씩 나도 쿠킹 한 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한 번 해주고 매일 밥이 생긴다 뭐 이런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생긴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처럼 생겼던 좋은 효과는 뭐였냐면 그렇게 누군가를 초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해주고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정말 라이브 알쓸 신잡처럼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많고 배우게 되는 것도 많고 또 의외로 속에 있는 얘기를 서로 들어주면서 힐링이 좀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모임이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또 인간관계가 또 약간의 부담이 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요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도 맞아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창 우울하던 때가 있었어요. 슬럼프가 와서 공부를 내가 끝낼 수 있을까? 독일 박사 뭐 이런 석사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창 우울할 때 또 저를 받쳐줬던 힘도 그 모임이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됐어, 너도 요리해야지 나와야지라고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니 하고 또 의외로 또 친구들이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많이 받았던 때가 있어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던 공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수다 떠는 것 이것만으로도 힐링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걸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대신 사람 잘 고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어렵죠. 예.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요리도 나누고 하는 것 외에도 또 박사님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게 저는 음악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음악 역시도 우리가 힘들 때 많이 찾잖아요. 뭐 슬플 때 슬픈 음악 듣기도 하고 뭐 운동하다 힘들면 신나는 음악 듣기도 하는데 음악도 이렇게 좀 뇌를 위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뇌가 위로받는 법 두 번째는 음악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받쳐줬던 한 곡의 노래.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냥 딱 이어폰 꽂고 나만의 세상으로 내가 좀 들어가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경험이 얼마만큼 나에게 힘을 주는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이게 과학적으로 궁금했어요. 어떤 원리일까? 어떤 설명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었는데 하나의 답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통 과학이 그래요. 여러 가설이 있고 첫 번째 가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슬프고 힘들 때 굉장히 우울한 그 가수가 아예 자살을 할 정도로 막 힘든 가수의 힘든 삶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나보다 비참한 사람도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 그좀 약간 못된 신부 아닌가요? 읽으면서 근데 잘 공감은 안 됐어요. 그 연구를 보면서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아서 힐링이 된다. 뭐 하여튼 그런 가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 가설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이 이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몇 개 연구가 있었고, 음. 두 번째 제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연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리고 공감을 받았으면 하는 감정들이 많은데, 그걸 다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화날 때 다 화내고 슬플 때 맨날 울고 그러면은 쟤 좀 문제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그때 화날 때마다 다 받아주고 슬플 때마다 다 위로해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꾹꾹 눌러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나만의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도 공감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그 감정들을 느껴야지만 건강한 건데, 음악을 들을 때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힐링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슬픈 노래의 가사와 그 슬픈 노래를 들으면 내 상황인데라고 하면서 딱 내가 말로 표현 못하던 걸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느끼면서 힐링이 된다. 이러한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 상태가 여럿이 있는데, 그 감정 상태에 어떤 주파수를 맞춰주는 음악이 실제로 내가 더 기분이 좀 나아지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음악 얘기를 하는데 네. 음악이 주는 힐링 계속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것도 힐링이 되는데, 또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굉장히 힐링이 돼요. 좀 다른데, 아까 저희가 이제 뇌파와 뇌파가 싱크된다고 했잖아요. 6초, 7초 차이가 난다고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 유리 하슨 교수 쪽 그룹에서 말한 연구인데, 사실 6초, 7초 차이가 안 나고 정말 실시간으로 리얼 타임으로 싱크되는 법이 있어요. 오. 같이 합주를 하면 돼요. 아. 같이 연주를 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곡을 연주해야 되니까 시간차 없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뇌가 싱크가 되면서 같이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일부로서. 그래서 그러한 합주 그리고 같이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힐링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피아노가 옆에 있는데 그러네요. 뇌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왜 피아노가 있지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또 박사님이 피아노 연주가 또 수준급이라고 하고, 저희도 그걸 들으면서 좀 뇌파가 싱크되는 경험을 오늘 직접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 라이브라서 좀 부담이 되네요. 이게 다를 때는 방송에서 실수가 나도 편집이 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편집 없이 싱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가을에 어울리는 곡들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탱고 곡들을 기본으로 오. 갖고 왔어요. 그 첫 번째 곡은 포르 우나카베자라고, 그 아마 영화 여인의 향기 그 트루라이즈 OST로 잘 알려진 곡일 텐데, 사실 집에서 이제 피아노 연습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이거 자꾸 밑밥을 까시는데요 지금. 이거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라이브니까 제가 좀 마음대로 잘 연주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제 음악을 함께 느끼면서 재밌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콘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의 피아노 연주.
엄살 부리셨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음악인의 뇌와 비음악인의 뇌가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음악인의 뇌는 저기 삑사리 2번 났어. 정확히 들었을 거고 이제 비음악인의 뇌는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하면서 표정에 취하면서 좋네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저희를 네. 현혹시키시는 그 액션들이 있었군요. 근데 저도 당황했어요. 네, 예. 약간 앞에 약간의 사고가 있었지만 그걸 다 상쇄시켜주는 연주였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의 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야 돼요. 너무 오래 켜두고 있으면 우리 뇌도 삑사리가 나요. 가끔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데 이제 아까 리허설을 하고 한 4시간 기계를 켜놨더니 기계도 약간 다시 리셋을 하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근데 연주 들으니까 바로 그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전문 기자시잖아요. 거기서 알파치노가 굉장히 우아하게 탱고를 쳤었는데 음악 말고도 또 우리의 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또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람, 그다음에 음악, 그리고 또 갖고 왔던 주제가 춤이에요. 춤도 춰주시는 건가요? 춤은 패스할게요 그냥. 네, 아까 춤으로 바뀌었나 잠깐 깜놀했었습니다. 그 춤 이러면 우리가 사실 조금 나는 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것 자체가 언어와 말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몸짓과 비언어적 행동으로 세상을 먼저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기가 태어나면 막 몸을 움직이고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이 소리에 반응을 하고 또 언어를 알아듣고 또 언어에 따라서 이거 집어봐 그럼 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내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배우는 것이 사실은 뇌가 외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액션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싱크하는 법들을 배우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춤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춤을 출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뇌와 음악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그 움직임을 내 뇌 안에서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제 그 박사 논문의 일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다 보통 개인으로 나뉘어서 연구를 하잖아요. 뇌가 어떻게 볼까? 근데 이제 탱고나 살사 같은 춤을 출 때는 그 남자가 추는 춤과 여성분이 추는 춤과 달라요. 그냥 개개의 춤만을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합쳐지면 멋있는 춤을 추잖아요. 그렇다면 한 명 한 명의 뇌는 내 무브만 생각을 해서 그걸 합치는 형태로 춤을 이제 그 배울까? 아니면 내 무브가 아니라 내 파트너의 무브까지도 뇌가 같이 이렇게 똑같이 뇌 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갈까 이런 연구였는데 답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른 사람의 그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도 예측을 같이 해요. 근데 그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춤에서 드러납니다. 춤이 그냥 몸의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다층적인 뇌 활동의 결과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입 뻥끗하기도 전에 무슨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표정과 움직임과 걷는 모습 이런 거 보고도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우리 사람이 그냥 느낌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비언어적 행동들이 사실은 한 100명의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중에 80%가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뇌가 이제 큰 범위에서 춤을 인지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또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뇌가 힐링 받으려면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만나라. 근데 우리가 참 인간이 희한한 게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또 만나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해요. 한편으로 사람이 그리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번호 주고 이 사람 계속 연락 오면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서도 재미있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춤을 배워보라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춤을 출 때는 그 춤을 추는 순간만은 나의 춤의 파트너와 정말 온전히 우리는 서로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싱크가 된 상태에서 춤을 즐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사실 연락 안 해도 되고 그냥 정말 예의를 갖춰서 춤 잘 췄습니다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면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거리를 두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가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춤을 배우다가 결혼까지 고리는 경우들도 많고 아주 좋은 사이드 이펙트네요. 네. 그다음 또 다른 효과는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비언어적 행동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와서 그냥 안아줄 때, 허그할 때, 물론 가까운 사람이 되겠죠. 막그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면 이상한 건데, 그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한번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살과 살이 맞닿고 서로의 접촉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힘을 받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물들 연구도 보면 쥐나 원숭이나 이렇게 보면은 뇌 수술을 받거나 크게 다치거나 힘들어하거나 뭐 우울증 유발이 되거나 이랬을 때 혼자 놔둔 동물보다 자기가 가까운 그 같은 우리의 그 다른 동물들과 같이 있고 서로 모여서 막 몸 비비대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더 빠른 치료 효과를 보이는 어떤 힐링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 같은 경우도 자주 만져주고 안아주고 하면은 더 빨리 낫는다고 그러고 또 어르신들과 정말 연세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농촌에서 같이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어느 순간 다리 다치셨어요. 아프셨어요. 근데 혼자 병원에 2달 갔다 오셨어요. 완전히 다른 분이 돼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병원에 동떨어져서 사람들과 접촉이 없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인지 능력과 갑자기 누군가를 노화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 어떤 접촉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 있어서 춤이 그 한 방법일 수 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음악 연주도 하고 듣고 춤도 추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런 좀 실질적인 터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함께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사람이 좋지만 또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혼자서 내 뇌를 위로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렇죠. 춤에 대한 얘기 아직 다 못한 것 같은 게 아직 있어서 남으셨나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것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다음 책이 뇌와 춤 관련된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얘기 아직, 하셨네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 다음 책 뇌는 춤추고 싶다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아직 제목도 잘 못 정했습니다. 근데 뇌와 춤 관련된 얘기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춤으로 이해하는가 관련된 그 책도 나중에 읽어주세요. 아 이렇게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음악도 좋고 춤도 좋고 근데 이제 집에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있을 땐 자주 그랬어요. 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악기들 하나씩 배웠으니까 첼로를 배우거나 바이올린을 배우거나 피아노 하면 같이 연주도 하고 그리고 가끔 좋으면 정말 탱고 배우셨던 분들은 집에서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춤도 추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걸 이제 집콘에서 우리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 하우스 파티도 해보자 춤도 춰보고 막 이러자 이랬는데 추석 명절 끝나고 돌아오니까 정말 그 집을 오픈해서 춤도 추고 이렇게 파티를 열 수 있는 집이 몇 개나 있을까 끝나고 나면 가정 불화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권유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내가 있는 집에서 다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오픈할 수 있으면 밥도 같이 먹지만 그런 하우스 파티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크리스마스 때나 헬로윈 때나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 어른이 다 같이 어울리는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 제 나이가 나오겠네요. 보니엠, 아바 막 이런 노래 틀어놓고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 막 유학생 시절에 같이 막 춤추면은 아이도 춤추고 엄마 아빠도 춤추고 그 기억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 같이 손잡고 그냥 막 뛰는데 정말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정말 친한 사람들 가족 몇 명이라도 같이 좀 친구 몇 명이라도 그냥 집에서 어디 나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한번 하우스 파티 해보고 하면은 그게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말씀드렸다 싶은 것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명절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춤까지 춰야 되면 누군가는 또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거 질문하셨는데 오래 걸렸죠. 투머치 토커에 저 몇 분 남았나요? 네, 아직 시간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사람, 음악, 춤.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 많이 하는 거 위로받고 싶을 때 가장 쉽게 많이 하는 거 그거잖아요. 영화 보러 가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냥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뇌가 위로받을 수 있는 법 마지막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뇌의 입장에서는 세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경험들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물리적 신호를 나는 이 사람이랑 몇 시 몇 분 몇 초에 만나서 밥을 얼마 동안 먹고
5번 기분 나빴고 7번 기분 좋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 그때 가서 별 봤었지, 우리 같이 그때 바닷가 갔었는데 정말 좋지 않았어, 이런 어떤 이야기로 표현될 수 있는 기억들이 우리 뇌에는 남아 있는 거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 기억이 처음 생성되는 그 시기도 언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살 때, 3살 때 그 이전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는 그 기억들이 언어로 남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생긴 이후에야 우리는 어떤 이야기처럼 그런 기억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다른 또 의미에 있어서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뇌 안에서는 그냥 신호예요. 그 신호들이 패턴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인지를 하는 건데, 뇌 자체가 실제로 바깥 세상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바깥 세상의 신호만 받고 있을 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저 깊은 해저 속에 있는 잠수함과 같은 그 뇌가 그런 존재고, 잠수함에서는 계속해서 신호만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신호들만. 그 세상의 신호들이 아름다운 음악일 수도 있는 거고 얼굴이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이라는 경험도 음악이라는 경험도 결국은 뇌가 하나의 신호로 이야기처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들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의 힘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떠한 지식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뇌가 그것을 인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경험을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도 기억할 거예요. 누구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얘한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걔 되게 나쁜 애네 이랬는데, 또 그 애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게 있었어라고 하면서 또 다르게 보이고. 그러니까 영화 중에 제가 우리 얘기했었던 영화죠, 메멘토. 보면은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사람이 진짜 단 몇 분 전까지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막 적어서 기억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가 세상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힐링 받을 수 있는 게 영화 보면서 우리가 저 주인공 정말 슬플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라면 그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뇌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공이 잘 되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서 나오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러면 위로를 나도 간접적으로 조금 받은 거죠. 그 주인공이 한순간 된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뇌의 신호를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을 읽었을 때, 해리포터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을 때, 도깨비, 공유, 이렇게 김고은, 이렇게 정말 내가 빠져들어서 보는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 그 주인공들이 우리 뇌 안에서는 그 순간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그게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된 뇌 건가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들도 떠오르고, 우리가 실제로 아마 정말 무서운 장면을 보거나 막 분노가 치밀하면 책 안의 스토리인데 아마 심장이 막 나도 뛰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 몸 자체는 뇌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스토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 직접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대리 만족, 어떤 그런 대신해서 공감을 받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토리텔링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거 말고도 우리의 뇌를 위로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실 힘들 때는 이유 없이 힘들잖아요. 정말 사실 이유가 있는데도 정말 내가 많이 분석을 하거나 잘 아는 친구나 아니면 심리학자가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죽을 것처럼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또 다른 이야기의 프레임 안에서 내 힘든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갑자기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성장하기 위한 거야. 내가 지금 이 가장 힘든 순간 나는 사실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이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어라고, 나는 지금 당장의 순간밖에 보이지 않지만 말하자면 내가 뇌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마치 감독이 됐듯 아니면 어떠한 내가 작가가 된 것처럼 나의 이야기를 써본다면 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그렇다면 지금 이 전체 주인공의 삶 안에서 난 여기쯤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이게 의미 없이 힘들다가 내가 그냥 죽는 걸까? 아니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요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나도 모르는 일이 생기겠지만 그걸 위해서 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넓혀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프레임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힘든 게 좀 나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 입장에서는 세상을 이야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주어진 순간은 믿고 싶어지고 그걸 정말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지만 내 삶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서 그게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사람도 안 보이고 주변 사람도 안 보이고 그냥 검은 블랙홀 속에 먹혀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 이렇게 누가 손을 쑥 넣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 위로 나오게 이렇게 나를 끌어올려줘서 아니야 바깥 세상은 아직 존재해. 넌 지금 여기 있지만 나올 수 있어라고 누군가가 내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처럼 얘기해줘서 넌 지금 이렇고 이래서 나올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 아 그렇구나 바깥 세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친구도 아직 있었구나 이러면서 저에게는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이야기의 프레임으로 보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뇌라는 게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뇌 과학 이러면 저는 무슨 말이지 징징응응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인체 기관이 동시에 뭔가 내가 잘 달래서 끌고 가야 되는 내 친구 같은 존재 맞아요. 좀 재미있다라고 느껴지는 친구 것 중에서도 같아요. 굉장히 잘 속는 친구예요. 내가 내 뇌를 속이는 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네. 그렇군요. 내가 믿고 있던 것들 이게 알고 보니까 아 내가 나한테 만들어냈던 스토리구나. 이게 되게 의외로 우리는 많이 속고 사는데 이걸 또 누군가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날 속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속지 말고 뭔가 정말 멋있는 내가 슈퍼히어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토리를 써서 그 스토리 안에서 나를 보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 영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멜리에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마치 내 삶 속이 정말 힘들게 막 정말 서빙하면서 살던 사랑도 없고 외롭고 이런 아이였는데 뭔가 내가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작은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뭐 소확행 이렇게 자기만의 미션을 가지면서 자신을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좋은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가 잘 속는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 뇌를 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모두 다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속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얘기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생기는 의문이라던가 내 뇌를 더 힐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의 질문은 받지 못하고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좀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박사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뇌 관련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예.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 아니면 너무 말씀을 완벽하게 해주셔서 그렇진 않아요. 궁금증이 남지 않는 시간을 조금 직군이었나 드리면 봐요. 될 거예요. 시간을 좀 드리면 되는데 보통 질문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눈을 보면 피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있으실 이렇게 것 같은 분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말하고 싶은데 내 개인적인 얘기라서 수줍어서 말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질문 있으신 분 저, 없나요? 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만지듯이 이렇게 손을 다 든 것도 네네. 아니고 안 든 것도 이거는 손 들고 싶었는데 소심해서 다 못 든 거거든요. 맞죠? 예, 거기 자 질문해 주세요. 저도 가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역시 질문하고 싶은데 이렇게 뇌과학자라서 못 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못 하고 캐치하시네요. 이렇게 손 들자 이렇게 이거. 예. 저기 외국에서는 그 알츠하이머병 치료하는데도 그 춤 댄스 맞아요. 치료 세라피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책을 아직 출간 안 하셨지만 혹시 춤과 그 뇌의 관계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진부하고 뻔할 수도 있는데 뇌한테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많이 움직이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좋은 경험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사실 많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내 뇌의 카파를 늘리고 싶다. 그럼 내가 막
뭐 뇌의 기능을 높여주는 게임을 한다고 뭐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많이 움직이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그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치매의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또는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고 계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그 댄스 테라피로 춤을 추게 하고 아니면 그냥 운동만 하게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떠한 학습을 시켰을 때 사실 춤을 이용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학습도 하고 움직이는 춤의 경우가 굉장히 그 치매 예방이나 아니면 치매 그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 데 도움을 줬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제가 참여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파킨슨병이었어요. 치매는 아니고 파킨슨병의 경우였는데 기공치료 또는 무용과 같은 전통 무용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환자 스스로가 그 회복 능력이 올라갔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아파. 그래서 내가 이만큼 운동을 해야 돼. 그때 사실 신나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춤을 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고 내가 재미있는 걸 하게 되면서 그 효과가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효과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약을 다 끊고 뭐 병원 치료 안 받고 춤만 춘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조심해야 되고 단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토크 순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네. 마지막 당당하게 질문자. 드셨어요. 잠깐만요. 네, 마이크 왔습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약간 매운 걸 먹거나 뭐 공포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뇌를 위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나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마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공포의 상황은 사실 인간에게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 순간 딴 거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공포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동안 내가 이제 집착하거나 날 힘들게 만드는 주제를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매운 거는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맵다는 게 단짠 신선 우리 그 미각에 없어요. 사실은 따로 사실은 우리는 통증을 맵다고 느끼는 건데 어느 정도의 통증은 우리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아주 열심히 한다면 생긴 근육통도 사실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침 맞는 것도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내게 가해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나에게 어떤 정신적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는 무언가와는 별개로 또 다른 어떠한 통증이 왔을 때 내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나의 생존에 중요한 어떤 자극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쪽에도 이제 리소스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정말 날 힘들게 만들던 어떤 정신적 고통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통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통증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좀 약화되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매운맛으로 인한 그런 쾌감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통증으로 인한 어떤 힐링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좀 뇌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좀 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아는 어떤 과학자분이 그랬어요. 그 어디 그 거실에 나가다가 내가 꽝 발을 부딪혀가지고 엄청 발가락이 아팠어요. 그럼 그 순간 사실 허리 아프던 것도 배 아프던 것도 머리 아프던 것도 다 난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이게 치매 효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치매 효과는 또 다릅니다. 정말 뇌를 속이는 건 쉽네요. 네. 그러니까 침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침 정말 효과 있는데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침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치매 효과가 없다, 뭐 있다. 이 주제는 또 이 자체로 토크를 하나 해야 되는 주제라서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연구됐던 바에 의하면 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증상들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통이라든지 몇 가지 편두통 여기에는 실제로 그 의료보험에서 정말 몇만 명 모아놓고 했던 연구에서 효과 있는 걸 검증을 했는데 뭐 만병통치처럼 무조건 다 낫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 웃으시라고 한 얘기지만 그래도 과학자라서 이게 잘못 전해질까 봐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침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인사 겸 소감을 좀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때 내가 좀 더 자신감을 얻고 나도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나 위로받고 싶어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정말 힘든 누군가에게 내가 누구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아껴주고 이러면 우리 모두가 힐링받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와 또 생중계를 통해서 보지 못하신 분들 또 중간에 생중계를 보신 분들은 오늘 금요일 날 이 네이버 TV 집콘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콘은 이제 문화가 있는 날마다 앞으로도 또 즐거운 소식, 즐거운 이야기들로 찾아뵐 거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의 뇌의 힐링을 위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또 깜짝 선물을 마지막으로 준비하셨어요. 뭐죠? 피아노가 이제 작동을 해주면 예, 한 곡 더 가을에 어울리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안 한 곡이긴 한데 피아졸라의 밀롱가 델 앙헬이라고 천사의 밀롱가라는 곡인데 왠지 이 가을에는 탱고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곡 한 곡 갖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저희 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삑사리가 있더라도 없다고 뇌를 잘 속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집고는 우리 박사님의 연주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